체크할게요. 먼저 자, 1번은 2번, 2번은 3번, 3번은 1번, 4번은 4번, 5번은 3번, 6번은 5번, 7번은 4번, 8번은 5번, 9번은 2번. 9번 먼저 바꾸신다고. 맞다. 요렇게 바꿔놨거든요. 이게 아래 끝과 같게 x를 0을 넣으면 우변이 0이 안 돼요, 그죠? 이렇게 고쳐놓고 한번 풀어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근데 푸는 데는 정답 도출하는 데는 문제가 없긴 해요. 근데 문제 성립이 안 되니까 이렇게 고쳐놨어요. 뭐 이용하는 거야? 그냥 미분 활용하는 거야, 그지? 그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10번은 4번. 오타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좀 보이는 대로 고쳐드릴게요. 11번은 1번. 그 다음 못 풀어도 정답은 체크해두세요. 12번은 5번. 그 다음에 13번은 3번. 이상한 건 없었지? 13번에 3번. 그 다음에 14번에 1번. 15번은 여기는 오타가 여기가 있었을 거야. 여기 보면은 y 점 그 함수 정의한 다음에 여기가 공백이 되어 있지 않니? 그래서 여기는 직선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직선 y는 k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k 값은 직선 말고 같은이라. 같은 뭐 이상하게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주어진 함수와 직선 y는 k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그 다음에 단답형 1번은 18. 그 다음에 단답형 2번은 요거도 오타가 좀 있었었나? 잘 모르겠네. 단답형 2번은 2분의 파이 더하기 1입니다. 그 다음에 단답형 3번은 니은 뭐니 이거? 42K니까 잠시만요. 42K는 마이너스 16분의 7 되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 3번이 오타가 있어요. 미안합니다. 여기 보면은 A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A는 위에 A랑 연동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좀 원하는 의도가 아니었고요. 여기가 A가 아니라 0이었습니다.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T의 범위. 거기 A라고 돼 있지? 오케이. 요거 고쳐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요거 정답은 모두 A 값을 구해야 되는데 이렇게 써놓을게요. 좀 많아가지고 A는 이거는 적어놔. 2분의 n으로 표현할 수 있고 n은 1부터 11까지의 자연수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1개의 자연수를 넣어서 2분의 1, 2분의 3 이렇게 흘러가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서술형 2번. 2번은 200 파이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괜찮죠? 자, 일단 푼 때까지만 보고 이거는 같이 풀어보고 싶다 하는 문제 있으면 알려주세요. 어서 와. 7번. 네. 요거 풀이 같이 보고 채점 다시 해줄게. 7번은 어떤 유형 같아? 도함수? 시그마 처리해서 정적분 고치는 문제 같지 않니? 천천히 해볼게요. 일단 로그 함수가 보이니까, 그지? 로그의 성질을 써보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 이만큼이 진수거든? 그러면 진수의 지수는 앞으로 로그 앞으로 곱해 놓을 수 있겠지, 그지? 그거부터 써볼게요. 리미트. 태희 교재 가져왔지? 매상 볼 거야. ln 앞으로 n분의 2를 끄집어 내려요. 그 다음이 중요한데 한 번에 갈게. ln 진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곱하기 덩어리들은 로그의 합으로 쪼갤 수 있지. 그러면 로그 1 더하기 n분의 1 더하기 로그 1 더하기 n분의 2 더하기 그 다음 거 마지막 더하기 요거잖아.
그 덧셈을 뭘로 표현해요? 시그마로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K를 1부터 변하는 애를 봤더니 괄호 안이 1 더하기 n분의 1까지는 동일하죠. 그래서 1부터 n까지 분자가 변하고 있으니까 n까지라고 하고 이걸 뭐라고 해야 돼요? 로그 1 더하기 n분의 k 이렇게 써놓으면 되죠. 그치? 그래서 이제 뭐 하는 거야? 정적분으로 고치는 거야. 그러면 적분 대상함수가 간단할수록 좋다 그랬으니까 이만큼을 x라고 잡는다면 즉 k 앞에 곱해진 n분의 1이 dx가 되는 거니까 리미트 옆에 곱해놨던 n분의 2는 2를 계수로 유지시켜 놓고 인티그랄 리미트 시그마 그 다음에 n분의 1은 dx 이렇게 처리를 해놓으면 되죠. 그럼 남은 건 껍데기 ln 그 다음에 1 더하기 n분의 k를 x 이렇게 처리한 거예요. 그럼 이제 적분 구간만 정리를 하면 되는데 x 정리한 걸 보고 하면 되죠. k에다가 1 넣으면 무한대로 보냈을 때 1부터 k에다가 n 넣으면 2까지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겠다. 그리고 선생님이 외워두라고 한 게 뭡니까? 이거 적분하는 거 한 방에 하라 그랬죠, 그죠? lnx 적분하면 x lnx 빼기 x 1에서 2까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배의 첫 번째 덩어리 2 넣어볼게요. 그럼 2 ln 2 빼기 2에서 뺄 거야. 1을 집어넣으면 앞에 거는 0이고 뒤에 거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괜찮죠? 그래서 결론은 2배의 2 ln 2 빼기 1 이렇게 정리가 되겠다. 오케이? 네. 그래서 어떤 유형인지 먼저 구분을 해놓으면 접근 방향이 어느 정도 보이니까 그거부터 좀 신경 쓰면 되겠습니다. 혹시 안 풀렸던 거 있어? 태연이? 뒤쪽에 앞쪽은 괜찮니? 자, 그 다음 여기는 세 번째 페이지 괜찮아요? 태연이? 괜찮아요? 여기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15번은 같은 어쩌고저쩌고인데 이게 직선 y는 k가 서로 다른 두 점이다. 의미 해석은 됐죠? 문제 풀 때. 오케이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단답형으로 가볼까요? 단답형 3번. 3번 보겠습니다. 또? 1번도 오케이. 3번 2번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됐어? 1번도 됐어? 안 됐어? 오케이. 단답형 1번이랑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원점에서 주어진 곡선에 그은 접선과 그러면 1차적으로 원점에서 그은 접선 하나 찾고요. 그 다음에 그 접점에서의 접선과 수직인 직선 두 번째 찾고요. 및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 그러면 직선을 다 찾아야겠다. 그죠? 자, 편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주어진 함수를 fx라고 표현하겠습니다. x는 0보다 큰 데만 그릴 거래요.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보기 위해서 접선을 찾기 위해서 도함수 필요하겠죠. 그러면 도함수 구하면 어떻게 돼요? 분모 제곱에 분자 미분 분모 그대로 x2의 x제곱 빼기 2의 x제곱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접점 얘기를 해봅시다. 지금 접선의 방정식이니까 접점은 원점이 아니죠. 그래서 x좌표를 t y좌표를 f 위의 점, 그래서 t분의 2의 t제곱 이렇게 접점 세팅을 하겠습니다. 그럼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돼요? 1번이라고 할게요. 1번 우리가 위에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구분 지어놓은 접선을 L이라는 접선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녹색으로 구분 지어놓은 수직인 직선 이거를 M 직선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L 접선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우리 접점 세팅했으니까 바로 갈 수 있겠죠. L은 y는 기울기는 미분한 것에 t 접점 x좌표 넣으면 되니까 t 제곱분의 자 2의 x제곱 묶어냈다고 보고요. 그러면 t-1의 2의 t제곱 요게 기울기가 되겠네요. 괄호 열고 x 빼기 지난 점 x좌표 접점 이용해서 t 더하기 y좌표 t분의 2의 t제곱 이렇게 됐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t를 구하는 정보는 이제 원점에서 그었다라고 하는 거니까 0,0 이제 집어넣을 건데 여기가 결국은 이 직선 L의 기울기죠. 여기를 찾아놔야 되는 게 두 번째 여기에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가 필요하니까 좀 이따 찾아볼게요. 그래서 원점 지난다. x가 0일 때 y도 0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0 집어넣자. 0은 자 여기는 암산을 좀 할게요. 자 0을 집어넣으면 우변이 마이너스 t가 나옵니다. 그러면 분모의 t 하나 약분하면 마이너스 t 분의 이렇게 되죠. 그거를 좌변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니까 t 분의 t 마이너스 1 2의 t제곱 이렇게 될 거고 그게 t 분의 2의 t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그치? 결론은 약분 1이겠네. 따라서 t-1이 1이니까 접점 x좌표 t는 2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함수값 f2 접점의 y좌표죠. f2를 집어넣으면 2분의 2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또 아까 구해놓고자 했던 거 기울기 f'2 구하면 되겠네요. 그죠? 또는요 원점에서 그었으니까 사실상 아니다. 이거는 좀 이따가 방정식이 필요하면 할게요. F'이 기울기 구하면 t에다가 2를 넣으면요 4분의 2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괜찮죠? 그러면 직선 L의 방정식은 아까 얘기하렸던 거 사실상 원점에서 그었다고 했기 때문에 y절편이 0인 거지 그지? 따라서 이따가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요 놈은 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4분의 2의 제곱인 직선을 그리면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기에 수직인 직선 M 요거는 바로 세울 수 있겠죠? Y는 방금 구한 기울기 F'2에 역수의 마이너스를 주면 되겠네요. 수직이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2제곱분의 4에다가 아까 접점이라고 세팅했던 거 그대로 쓰면 되겠죠. 그래서 x 빼기 2 더하기 2분의 2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다. 자 그러면 얘는 기울기는 음수이면서 한 번 더 정리할게요. 전개 마이너스 2의 제곱 분의 4 x 그 다음에 더하기 2의 제곱 분의 8 그럼 뒤에 것까지 하면 2의 제곱이니까 그대로 계산이 안 되겠네요. 2 제곱 분의 8 더하기 숫자 2분의 2의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y 절편이 어때요? 양수죠, 그죠? 그래서 기울기는 음수면서 y 절편이 양수니까 뭐 이렇게 그려봅시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원점을 지나면서 L 거기에 수직인 녀석 M 이런 느낌으로 그려주면 되겠죠. 수직. 그렇다면 문제에서 원하는 바가 두 직선 첫 번째 있던 L 접선과 수직인 M 직선과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 넓이 그러면 직각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건데 자 Y절편은 이미 나와 있죠. 한 번 더 적을게요. 2제곱분의 8 더하기 숫자 2분의 2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 이게 곧 밑변으로 보면 되겠네. 그러면 높이는 누구한테 해당돼요? 이 녀석 교점에서 Y축으로 수선의 발을 내린 것 이렇게 되겠다. 그쵸? 그럼 이제 뭐 찾으면 돼요? 여기가 교점이었는데 사실 교점을 찾을 필요 없지. 왜? 여기가 뭐였는데? 접점이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X좌표가 2 Y좌표는 위에 있지만 안 쓸게요. 왜? 2가 곧 높이가 되니까. 따라서 결론 넓이를 S라고 한다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높이부터 쓰고요. 그 다음 Y절편 이렇게 되겠죠. 2분의 2의 제곱 따라서 2 약분해서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비교 베타 2제곱이니까 베타는 이거 통분해야겠다. 그죠? 는 통분까지 할게요. 2제곱에 16 더하기 2의 4제곱 이렇게 되나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비교. 베타 2제곱은 베타가 2고요. 분자로 올라가면 알파 더하기 2 4제곱이니까 알파는 16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18. 정리되겠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넘어가 볼게요. 쭉 보던 겁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가조건부터 fx는 0보다 크다로 정의가 되고요. 모조리 양수래. 그 다음에 주어진 관계식이 이렇게 있습니다. 혹시 여기가 붙어 있어서 0.3 뭐 이렇게 해석했니? 나도 그렇게 보이더라고. 쉼표였고요. 띄워주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나의 함수값, 그 다음에 미분 계수값은 뭐 계산 과정 중에서 활용하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도무지 엄두가 안 난단 말이야. 무슨 얘기냐? fx가 뭐 2차 함수, 3차 함수 이렇게 구체적으로 준 것도 아니고 그냥 미분 가능한 녀석이다 이렇게만 준 거거든. 이거 어떻게 해요? 했더니 어쨌든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나오는 식이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거를 내가 어떻게 활용할 거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요거를. 그러면 여기 보니까 x도 3개가 있고 fx도 3개가 있는데 마침 fx 2개까지 쓸 수 있어, 그지? x는 하나까지 쓸 수 있어. 그래서 여기를 좀 저기에 맞춰서 수정을 해볼게요. 0에서 3까지 나는 x 하나 빌려줄 거야. 그럼 x 2개가 남겠지. x제곱. 그 다음에 f를 2개 빌려줄 거야. 그러면 f는 하나 남겠지. 요렇게. 그래서 x제곱 아니 x는 1차죠. x 하나 f 2개 제곱 요렇게 떨어뜨려 놔 볼게요. 괜찮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위의 관계식에 따라 f'x를 이항하면 마이너스를 달고 있을 거고 그걸 3으로 나누는 거잖아, 그치? 따라서 x fx의 전체 제곱은 마이너스 3분의 f'x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녀석을 누구 대신에? 요거 대신에 밀어 넣을 수 있겠다. 괜찮죠? 자, 그래서 는 0에서 3까지 x제곱 fx는 그대로 써놓고요. 그 다음에 뒤에 x fx의 제곱 대신에 마이너스 3분의 f'x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은 인티그럴 앞으로 끄집어 냅시다. 마이너스 3분의 1. 그러면 여기는 f'x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짠, 이렇게. 와, 그러면 일단은 우리 예전에 이제 미분할 때, 뭐 치환 적분할 때 미분한 게 옆에 곱해져 있으면 치환해가지고 뭐 했었잖아, 그지? 그거 기억나니? 근데 그 단계를 이제 한 단계 생각하면 결국은 원본이 f면 그것에 미분한 게 옆에 곱해져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쟤는 뭘 미분했을까? 결국은 부정적분을 해야 되는 거니까 f의 제곱을 미분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2배 f의 속미분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래서 fx 곱하기 f'x 대신에 2분의 fx 전체 제곱의 도함수로도 볼 수 있어. 그치? 그래서 이렇게 써볼게요. 마이너스 3분의 1은 그대로 두고 0에서 3까지 x제곱은 그대로 두고 f 곱하기 f'을 2분의 1 그리고 fx 제곱을 미분한 것 요렇게 모양을 보겠습니다. 괜찮니? 됐니? 와, 그러면 앞에 있는 x제곱이라는 요 다항함수랑 뒤에 있는 요렇게 생긴 거 2분의 1을 밖으로 꺼낼 거예요. 를 뭘 하면 돼? 미분한 거 돌려주면 되니까 부분적분으로 적용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 적, 미, 적 이렇게 가볼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는 자 2분의 1 끄집어내서 마이너스 6분의 1을 만들어 놓고요. 여기 안에서 그대로 적분, 미분, 적분 이렇게 갈게요. 그러면 첫 번째 그대로 적분하면 알맹이가 나오겠죠? 그래서 fx의 제곱 이거를 0에서 3까지 빼기 0에서 3까지 미적 그러면 미분하면 2x 적분하면 fx 전체 제곱 dx 요렇게가 정리가 되겠죠. 괜찮나요? 네. 그래서 계산 필요한 걸 합시다. 여기부터. 자, 아래 끝 0 넣으면 0이니까 버리고요. 3만 넣으면 9 곱하기 F3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F3이 있는지를 봤더니 없어요. 이건 좀 이따가 합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를 가볼 건데요. 2x 곱하기 fx의 전체 제곱인데 요거는 이제 뭔가 부분적분으로 가기는 좀 어렵지. 뒤에
EX를 미분 대상으로 잡으면 fx의 제곱을 적분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없단 말이야. 그런데 괜찮아. 이거 말고요. 조금 전에 우리 정리했던 거 x 곱하기 fx의 전체 제곱 모양 있었잖아. 이거를 다시 미분한 꼴로 마이너스 3분의 f'x로 고칠 수 있지. 그래서 요 놈은요 2배의 앞에 있는 2 곱하기 x 곱하기 fx의 제곱을 마이너스 3분의 f'x로 고칠 수 있죠. 괜찮아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정리 좀 할게. 는 마이너스 6분의 1은 끄집어 넣어져 있었고요. 앞에 거는 9 곱하기 f3 전체의 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거 인티그랄 앞에 마이너스가 있고 대상 함수 안에도 마이너스가 있고 3분의 2까지 꺼내면 더하기 3분의 2가 될 거고요. 0에서 3까지 f'x dx 이렇게 되니까 와 이제 적분이 가능하겠다. 그쵸? 네. 그럼 밑에 거 적분까지 해놓을게요. 요 놈은요 부정적분하면 f고요. 3 넣고 0 넣어서 빼세요.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나 조건에 F0은 있단 말이야. 이제 F3만 찾아오면 됩니다. 그래서 식으로 돌아가 볼게요. 여기 우리 관계식이라고는 가해밖에 없거든. 그래서 여기서 3을 구하기 위해서 x에다가 3을 밀어 넣어 봅시다. F3을 구하기 위해서 그러면 9 곱하기 F3의 제곱은 제곱 뭐 더하기까지 할까요? F'3 마이너스 F'3이니까 16분의 9 이렇게 되겠죠. 와 그러면 양변을 9로 나누면 F3의 제곱이 16분의 1인 거잖아. 재원아 그럼 F3은 얼마니? 그렇지. 왜 양수 선택이 돼야 돼? 가조건에 fx는 항상 양수라고 했으니까. 네 좋아요. 그래서 F3은 4분의 1로 갈아 끼울 수 있다. 여기도 4분의 1. 그러면 여기는 4분의 1 그리고 빼기 F0은 1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3가 되겠죠. 그래서 결론 마이너스 6분의 1에다가 괄호하는요 제곱하면 16분의 9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D가 마이너스 4분의 3이니까 16분의 12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괜찮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 6분의 1에다가 D는 마이너스 16분의 3이 되겠고요. 마마 플러스로 바뀌고 32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뭐 계산이 좀 틀렸나 보다, 그지? 쌤 결과가 다른데 일단 결론부터 내볼까요? 결과가 마이너스였는데 그죠? 42K 계산이 여기서 틀렸나 보다. 잠깐 볼까요? 좀 16분의 8 아니에요? 어디죠? 마이너스 4분의 3 응. 곱하기 3분의 2. 아 3분의 2를 D를 안 했나요? 2분의 2. 아 그러네요. 앞에 미안합니다. 여기 살짝 수정할게요. 3분의 2를 곱하면 마이너스 4분의 3의 3분의 1을 곱하는 거죠.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다. 그죠? 이렇게 그럼 다시 수정. 그러면 16으로 통분하면 8 16분의 1인가요? 이렇게 되나? 그러면 일단 마이너스고 6 곱하기 16분의 1로 해놓을게요. 이렇게 요놈이 문제에서 K라고 했다. 계산 맞네요. 그러면 결론 42K 42K를 구하세요. 니까 42 곱하기 마이너스 6 곱하기 16분의 1 6이랑 40이랑 나누면 7이니까 마이너스 16분의 7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고마워요. 자 다음 두 개가 좀 어려워. 풀어봤니? 대화? 서술형 1번은 이렇게 정답을 적어주면 되겠네요.
a 값은 2분의 n이고 n은 1부터 11까지의 자연수를 밀어 넣으면 됩니다. 총 11개의 값이 나와야 돼. 이게 이제 a의 합을 구하세요라고 나오는 문제인데 a를 그냥 직접 다 구하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서술형 2번은 요게 이제 우리가 그동안 못 봐오던 문제거든. 요거는 같이 한번 풀어보자. 알았지? 자, 서술형 1번부터 볼게요. fx는 sin ax고 여기서 고쳐놔야 하는 게 여기였어. a보다 크다가 아니라 0보다 크다였다. 이거 오타였습니다. 에 모든 a 값을 구하는 과정을 구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일단 얼른 갔다 와. 요 놈은 주기가 어떻게 돼요? 2파이 나누기 a의 절대값이니까 이렇게 처리를 해놓으면 되겠죠? 자, a는 0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양수거나 음수입니다. 그죠? 네, 그중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아니면 둘 다 뭐 되는지도 모르겠고 가조건 해석부터 해볼게요. 자, 정적분 그대로 한번 해보죠. 0에서 a분의 파이까지 sin ax dx 하래요. 그러면 마이너스 a분의 1 코사인 ax가 되겠죠. 그거를 0에서 a분의 파이까지 하면 마이너스 a분의 1 묶어내고요. 첫 번째 x자리에 윗끝 a분의 파이 밀어 넣으면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에 0 넣으면 1이니까 빼기 1이죠.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a분의 2가 됩니다. 그 말은 이게 3분의 1보다 크다야. 얘가 3분의 1보다 크다. 그럼 a는 음수일 수가 없겠네요. 그죠? 그래서 요거 뒤집고, 그러니까 뒤집고 2를 곱하면 6보다 작다. 요거 괜찮니? 그래서 a의 범위는 6보다 작다. 그래서 a는 양수여야 한답니다. 그죠? 어디서? 여기서. 따라서 0은 아니라 그랬으니까 음수 배제하고 한 번만 더 쓸게요. 여기서 0보다 크고 6보다 작은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 조건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 해석이 이 문제 이제 핵심인데 0과 1 사이에 있는 t에 대해서랍니다. 적어 놓고 가볼까요?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t에 대해서 자 0에서 4파이 절대값 더해서 0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좌변으로 이항해서 한꺼번에 0에서 4파이까지를 묶을게요. 그러면 절대값 fx 더하기 t 빼기 맞죠? 빼기 절대값 fx 빼기 t 요렇게 정리가 되고 그게 0이야 이렇게 됩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적분 대상으로 되어 있는 이만한 녀석을 우리가 gx야 라고 퉁 쳐놓고 결국은 gx를 0에서 4파이까지 적분하면 0이야 이런 얘기를 해볼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런데 돌아가서 아까 fx라는 녀석은 주기가 이렇게 생겼는데 아까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a분의 2파이가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 가조건에서 0에서 a분의 파이까지면 딱 절반 주기였어요. 그죠? 이런 걸 분석하면서 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gx로 와서요. gx가 지금 f의 절대값을 씌워놓은 형태니까 요거를 한번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절대값을 없애야 우리는 적분을 할 수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fx 밀어 넣을게요. fx는 sin ax였습니다. 그래서 sin ax 더하기 t 빼기 sin ax 빼기 t 자 요렇게 gx를 구성을 했고요. 이제 웬만큼 구체적인 함수식이 등장했으니까 절대값 기호를 없애는 작업을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t의 범위가 있었죠. 아까 t는 0에서 1 사이였어. 그러면 앞에 있는 t는 0에서 1 사이 그대로 반영할 거고 뒤에 있는 t는 마이너스 t니까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로 반영하면 되죠. 이해되니? 마이너스 t.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조금 더 이쁘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거부터 그려볼게요. 자, 이따시만하게 그리고 한 주기짜리의 sin ax를 그리겠습니다. sin은 너무 크다. 요렇게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그려 놓으면 한 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a분의 2파이 적어주면 되겠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t를 한번 그어 보겠습니다. t는요 0에서 여기 맨 위가 최대값 1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t가 이렇게 들어있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러면 첫 번째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sin ax 플러스 t 요거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sin ax 마이너스 t니까 마이너스 t도 표현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 아래쪽에 이렇게 있겠죠. 그죠? t 괜찮니? 그래서 우리는 여기 알맹이의 부호, 여기 알맹이의 부호를 sin ax와 t를 이용해서 또는 sin ax와 t를 이용해서 부호를 분석해 볼 거예요. 알겠지? 자, 그러면 첫 번째 이렇게 볼까요? 저기 밑에서 즉 최소값 마이너스 1에서부터 sin ax가 지금 여기 아래쪽에서부터 오겠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t까지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생각해봐. sin ax가 이런 범위를 가지거든요. 거기다가 t를 더해요. 이런 얘기입니다. t를 더해요. 앞덩어리는. 그러면 여기다가 t를 더할 거고 여기다가 t를 더할 거거든. 근데 잘 봐봐. 여기에 t를 더하는데 t는 더하면 0이지. 여기는 0이 되고 여기는요. t의 범위가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거든. 그러면 1보다 작기 때문에 마이너스 1에다가 1을 더하는 것보다는 작겠죠. 결론은 뭐야? 0보다 작다라는 얘기야. 이해되지? 그러면 한 단계 가볼게요. 여기서 그렇다면 sin ax 더하기 t는 0보다 작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t에다가 마이너스 t에다가 등호가 들어있기 때문에 뭐 여기 등호 넣어도 되겠는데 결론은 절대값 알맹이가 0보다 작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얘는 어때요? t를 더해도 모자랄 판에 빼고 있잖아, 그지? 그럼 뭐야? 뒤에 거도 당연히 0보다 작다는 얘기야. 그럼 둘 다 음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둘 다 달고 나온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옆에는 gx를 정의할게요. 둘 다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면 암산할게요. 앞에 거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t, 뒤에 거는 마이너스 달고 나오면 앞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나오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sin ax 마이너스 t. 그러면 sin 앞에 있는 마이너스와 뒤에 있는 sin 그대로가 없어지면서 마이너스 2t 이렇게 되겠네요. 누가? gx가 그렇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지금 여기 사이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 사이를 해보는 거죠. sin ax가 마이너스 t보다는 커지고 ax 그 다음에 t라는 값보다 작거나 같으면, 자, 똑같이 첫 번째 덩어리 t를 더해 봅시다. t를 더하면 0에서 1까지 t를 더해 볼게요. 여기 t. t. 마이너스 1에서 아니야. 뭐야? 뭔 소리야? 미안합니다. 마이너스 1에서부터가 아니라 마이너스 t에서부터죠. 그 사이를 보기로 했으니까 다시 한번 마이너스 t 있는 데다가 t를 더하면 0이지. 부터 그러면 0 이상 sin ax에 t를 또 더하면 2t까지네. 그지? 이거 뭐야? 양수란 얘기다. 그지? 앞에 덩어리는 양수니까 그대로 꺼낼게요. sin ax 더하기 t 꺼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거는 지금 나와 있는 sin ax에 t를 뺄 거거든. 그러면 t를 빼면 여기는 마이너스 2t니까 음수고 여기서 t를 빼면 0이니까 결국은 뒤에 덩어리는 아직까지도 알맹이가 0 이하 음수네요. 그죠? 그래서 뒤에 거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를 달고 나면 플러스로 바뀔 거니까 더하기 sin ax 마이너스 t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주어진 범위 내에서는 2배 sin ax가 되겠네요. 괜찮지? 그러면 우리가 그려놓은 sin ax의 y값이 2배로 뻥튀기가 되는 구조가 된다. 마지막 세 번째,
이제 t에서부터 sin ax가 최대값 1까지라고 하면 자 여기는 이미 앞에 있는 알맹이는 양수로 돌아섰어요 이번에서. 그럼 이제 뒤에 있는 알맹이만 보면 되는데 t를 뺀다 하더라도 제일 왼쪽이 0 이상이니까 둘 다 양수야 그치? 그래서 둘 다 그대로 나온다. 그럼 암산할게요. 둘 다 그대로 나오면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면 뒤에 거가 플러스 t가 될 거니까 플러스 2t가 되겠죠. 이렇게 이해되니?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를 이 범위에 맞춰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봅니다. 근데 잘 봐봐. 이건 이제 그래프 그릴 때 유용한 부분인데 sin ax 그래프를 보고 얘가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t 사이라고 먼저 생각을 해봐. 거기가 어딘데요? 아까 얘기했던 여기 부분입니다. 맞죠? 여기 구간에 대해서는 이라는 말이야. 여기 구간에 대해서는 함수를 뭘로 할 거냐면 마이너스 2t로 할 거래요. 그러면 여기 구간에 대해서는 여기가 마이너스 t였으니까 마이너스 2t는 그것의 2배로 그리면 되겠죠. 근데 t는 상수 값이니까 얘는 상수 함수로 그려야 돼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사이에 있는 곳. 자, 어디냐면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겠죠. 이렇게 사이에 그래프가 들어있을 때 여기는 어떻게 한다고요? 처음에 있던 그래프에 사인 그래프에 2배씩 뻥튀기 하면 된대요. 근데 어차피 0일 때는 0이겠지, 그지? 함수값만 어디?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여기만 2배씩만 뻥튀기 하면 되겠네요. 근데 생각해보면 여기를 2배 뻥튀기 하면 아까 마이너스 2t로 가겠지, 그지? 그러니까 상수함수랑 만나도록 그리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제 sin ax가 t 위로 갈 때 이제 여기 구간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는 또 뭐라고요? 2t, t를 2배에서 상수함수를 그릴 거래. 그쵸? 그래서 자 이제 간단하게 그릴게요. 아니야 간단하진 않지만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t가 2t로 가는 거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그리기가 쉽게 요 정도의 2t를 갖다 놓고요. 요 정도의 마이너스 2t를 갖다 놓고요. 위에 있는 그래프를 참고하면 됩니다. 그래서 t 위쪽으로 올라가 있는 것까지 한번 그려볼게요. 어디냐면 여기는 2배로 그릴 거잖아, 그지? 사이에 있으니까. 그래서 0에서 출발해서 2t까지 쭉 올라가는 걸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t 상수함수를 그대로 유지할 거예요. 맞죠? 그래서 그릴게요. 쭉 올라가서 2t 유지하다가 이렇게 그 다음에 사이가 지금 여기죠, 그죠? 여기도 2배 뻥튀기 할 거니까 2t 마이너스 2t를 연결하는 부분입니다. 맞죠? 그리고 여기는 0인데 여기가 얼마예요? a분의 파이라는 위치란 말이야. 그래서 그려놓고 표현할게요. 얘는 2배 뻥튀기 해서 이렇게 내려가서 여기가 a분의 파이가 되는 위치야. 그래서 마이너스 2t를 만나게 되는데 그때부터는 또 뭐예요? 마이너스 2t 상수함수가 존재하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 또 뻥튀기 하면 여기 부분을 얘기해요. 마이너스 t를 2배 뻥튀기 하면 마이너스 2t랑 연결되면서 a분의 2파이가 0이다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대략 이렇게 연결이 돼서 여기가 a분의 2파이 이런 구조가 되겠죠. 이게 뭐다? 우리가 찾았던 gx 그래프가 됩니다. 파란색 그래프가 그렇더라고. 자, 그러면 문제 해석하러 가볼게요. 이제 나 조건이 시작할 때 적분 대상 함수를 t에 대해서 이렇게 쪼개놓고 그것을 gx 함수라고 했는데 결론은 그 gx 함수를 그렸잖아. 걔를 0에서부터 4파이까지 적분했더니 빵이더래요. 자, 그런데 얘는 보다시피 이렇게 생겼지만 결국은 여기까지 가면 주기 함수에 따라 또 똑같은 모양이 나오겠죠. 근데 가만히 보니 여기 정적분한 거랑 여기 정적분한 거 더하면 뭐겠니? 0이겠죠. 그치? 그 말은 뭐냐면 요 주기대로 배수 형태로 흘러가면 즉 0에서 4파이까지 적분한다 그랬으니까 0에서 4파이를 요 주기에 맞춰서 등분이 되어 있으면 그치? 등분이 되어 있으면 적분하면 0이더라. 이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 주기에 해당되는 걸 쓰면 되겠죠. 즉 우리는 4파이까지 할 거니까 얘
가장 작은 주기였던 a분의 2파이라는 거, a는 양수였어요. 에다가 어떤 자연수 n을 곱하면 그게 a분의 2파이가 몇 번 나온다는 얘기거든. 그게 4파이 안에 들어있으면 되죠. 맞죠? 그래서 이때 n은 자연수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자, 그러면 a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2파이 4파이 약분하고요. a를 곱하고 2로 나누면 a는 n분의 2가 될 거고 n은 자연수 이렇게 됩니다. 자연수 되겠죠? 자, 그런데 a의 범위가 있었죠. 아까 0에서 6 사이에 있어야 된다고 그랬거든. 가조건 해석했을 때 그랬어요. 그래서 돌아가서 a가 0에서부터 6 사이인데 a 대신 n분의 2를 밀어 넣으면 이렇게 되겠죠. 아이고, n분의 2가 맞나? 잠깐만. 뭔 말이야 이게. 2분의 n이요. 미안하다. 덧을 뺐으면 나누면 안 되네. 2파이로 나누면 2고요. 2로 나누고 a를 곱할 거니까 2분의 n이겠죠. 그래서 다시 아래쪽도 조정. 2분의 n. a의 값이 이런 범위를 들고 있어야 돼요. 따라서 n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양변에 2를 곱해보면 0보다는 크고 12보다는 작은 자연수여야 해요. 따라서 n은 1부터 11까지겠지, 그지? 그래서 결론이 이걸 다 나열하기가 조금 힘들어서요. a는 2분의 n이라고 하고 n은 1부터 11까지 자연수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문제 한번 봅시다. 선생님, 이 문제 봤을 때 좀 이거는 풀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보면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거든. 그래서 최소한의 단서를 한번 따져봅시다. 내용은 이래요. 원이 있고 그 다음에 한 점에 붙잡아서 줄을 팽팽하게 당겨서 길이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이 줄을 당겨서 지금부터 어떻게 할 거냐면요. P점은 고정시켜 놓고 Q를 움직이면서 팽팽하게 당기면서 이 줄을 이렇게 감을 거래요. 여기 있던 거를 이렇게 감을 거래.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쭉 감으면 그 감은 궤적, 감은 줄의 길이가 아니라 Q가 감기 시작하면 이제 몇 가지 해볼까요? 한 요 정도 감겼으면 그 길이가 요 정도 감겼겠지, 그지? 그러면 줄이 이제 이렇게 팽팽하게 당기면 이렇게 될 건데, 그럼 새로운 Q의 위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얘가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할 거거든, 감기면서. 그런데 문제 맨 끝에 보면 아래 그림과 같이 줄이 원에 접합인 상태에서 시작하고 줄의 길이와 원의 둘레가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한 바퀴 쭉 돌리면 Q가 나중에 여기 오겠지, 그치? 딱 원의 둘레랑 같다 그랬으니까. 그럼 전체의 흐름이 이렇게 됩니다. 점점 짧아지다가 P점에 탁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요 궤적을 구하세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거를 적분을 이용하는 문제인 것 같긴 한데 단서가 뭐 하나도 없잖아, 그지? 그래서 어디서부터 출발할 거냐? 가만히 보면 총 궤적의 길이라는 말이 있어요. 궤적의 총 길이. 궤적의 길이라는 건 조금 전에 궤적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거를 곡선의 방정식을 찾아내기는 힘들잖아, 그지? 그럼 생각해봐. 이거를 좌표 평면으로 옮겨서 Q의 좌표를 만약에 우리가 만들 수만 있다면, 좌표가 있으면 뭘 구할 수 있지? 이 속도를 구할 수 있죠. 그리고 궤적의 길이라는 얘기는 이동거리를 얘기해요. 이동거리는 누구와 관련이 있지? 속력이랑 관련이 있지. 그러면 속도를 구하면 당연히 속력 구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적분 이용하면 되겠다. 이렇게 시작을 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한번 경험하면 다음에는 풀만 할 거고 처음 보면 못 풉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이 도형을 좌표 평면에 좌표를 찍을 수 있게 세팅을 할게요. 알겠죠? 원이 등장했으니까 원을 쉽게 다루기 위해서는 이 원을 중심을 원점에다가 갖다 놓으면 표현하기가 편하죠, 그죠? 네. 그래서 원점에다가 중심을 갖다 놓고요.
반지름이 r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r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처음 시작할 때 고정된 점 P, 요거는 접점이 되겠죠. 팽팽하게 당겼다 그랬고 그림에도 직각으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그 녀석을 여기다가 갖다 놓읍시다. P.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리고 거기에 수직이니까 접선을 긋는 게 되겠죠. 이렇게 접선을 그어서 그 끄트머리 조금 더 길어야 되지만 여기까지만 표현할게요. Q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상태야.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 상태에서 Q의 좌표를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인 얘기를 해야 되잖아. 움직일 거니까. 그치? 움직일 거니까. 그래서 원 위를 움직이는 점 우리 좌표 세팅하듯이 Q 좌표도 얼마 동안 일반적으로 움직여서 그 좌표를 한번 표현해 보자고요. 움직였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할게. 요 정도까지 이 줄이 감기면서 움직였어요. 그러면 여기를 접점이라고 보고 줄을 팽팽하게 당겼으니까 이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가 그만큼 감기고 이동한 Q의 위치가 된다라고 가정해보자. 됐니? 자, 이때 중요한 거는 얼마나 움직였는데가 필요한데 이렇게 원의 중심과 연결을 하면 여기는 여전히 수직이죠. 그죠? 접점 팽팽하게 당겼으니까 그때 움직인 이 중심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표현해보는 거예요. 등장! 중심각의 크기 세타 매개 변수로 Q 좌표를 세팅하고 싶은 거야. 맞지? 자, 그러면 지금 이동을 했는데 여기 원에 감겨있는 줄의 길이 빨간색 부분은 여기는 얼마입니까? 부채꼴의 호의 길이죠. 그래서 R 세타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다. 괜찮아요? R 세타. 그러면 여기 접점을 T라고 해볼게요. T. 그러면 T에서 Q까지 길이는 어떻게 되나요? 전체 길이가 아까 뭐라 그랬지? 원의 둘레 1이라고 그랬어? 길이가 1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에서 얼마만큼? 감긴 만큼 뺀 거. 그래서 빼기 R 세타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요? 자, 그리고 T 좌표는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 위에 중심각의 크기가 세타인 녀석의 점의 좌표로 나타낼 수 있죠. X좌표는 코사인, Y좌표는 사인. 그런데 반지름이 R이기 때문에 X좌표는 R 코사인 세타, Y좌표는 R 사인 세타라고 표현이 가능하겠죠. 와, 그럼 거의 다 왔다. Q좌표, 지금 일반적으로 세타만큼 벌어졌을 때 Q가 저기 와 있으니까 저 녀석을 좌표 세팅을 하기 위해서 T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X축과 평행하게 Y축과 평행하게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중심각 세타면 여기도 억각 세타. 그렇다면 여기는 아까 수직을 이루는 것에서 세타만큼 빼면 되니까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 각도를 안다면 뭘 할 수 있어요? 이제 이 직각삼각형의 높이와 밑변의 길이를 찾을 수 있죠. 네, 그대로 가봅시다. 여기는요, 빗변의 길이가 조금 전에 구해놓은 Q에서 T까지 1-R 세타 길이입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하면 돼요? 2분의 파이 빼기 세타 각도 기준으로 사인을 곱하면 되지. 따라서 1-R 세타 곱하기 사인 2분의 파이 빼기 세타 이렇게 하면 되겠고, 조금 더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뒤에 각변환을 하면 코사인 세타로 바뀌겠다. 그죠? 그래서 1-R 세타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줄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밑변의 길이도 같은 방식일 거니까 1-R 세타의 코사인 2분의 파이 빼기 세타를 곱할 거예요. 코사인 2분의 파이 빼기 세타는 사인 세타죠. 그래서 1-R 세타의 사인 세타 곱한 것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됐니? 그럼 이거 왜 찾았어요? 우리는 T 좌표에서 이만큼 이동할 거라고 찾은 거야. 그러면 최종적으로 Q 이렇게 쓸게요. 의 X 좌표, Y 좌표 따로따로 세타에 대해서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X는요, 우리 T 좌표에서 출발해요. 여기서 어떻게 움직였니? 이렇게 움직였어요. 얼마만큼?
1 빼기 r 세타의 사인 세타만큼. 그럼 그만큼 빼면 되겠죠, 그죠? 따라서 r 코사인 세타 빼기 1 마이너스 r 세타의 사인 세타 이렇게 될 거예요. y좌표는요 r 사인 세타, 이거는 r점의 y좌표였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얼마만큼? 1 마이너스 r 세타 곱하기 코사인만큼 더해주면 되겠네요. 더하기 1 마이너스 r 세타의 코사인 세타만큼 이렇게 되겠죠. 조금 복잡하지만 지금 세타 매개 변수에 대해서 표현이 됐습니다. 그럼 아까 뭐라고 했죠? 속도를 구해서 속력을 구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속력 구하기 위해서 각각을 매개 변수 미분 x를 세타에 대해서 미분. 자,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니까 마이너스 r 사인 세타. 뒤에 거는 곱미분을 가야 돼요. 어디냐면 여기랑 여기 곱미분, 여기랑 여기가 곱미분이에요. 앞에 거 미분부터 합시다. 세타 미분하면 마이너스 r인데 앞에 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 r, 뒤에 거 그대로 사인 세타. 맞죠? 그 다음에 뒤에 거 미분하면 코사인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r 세타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다행히도 얘가 지워지는구나. y도 세타에 대해서 미분해 보겠습니다. r 코사인 세타. 왠지 없어지겠죠, 그죠? 뒤에 세타에 대해서 곱미분하면 마이너스 r 코사인 세타.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r 세타 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네요. 와, 그래서 여기도 없어지는 구조예요. 짜잔. 그러면 우리가 속력이라는 녀석은요, 그죠? 속력이라는 녀석은 루트 안에 dx d세타 제곱 더하기 dy d세타 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그 구체적인 식을 봤더니 1 마이너스 r 세타는 제곱하고 코사인 제곱, 밑에는 사인 제곱이잖아. 더하면 1 마이너스 r 세타의 제곱을 묶어내면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이니까 1이겠네. 따라서 1 마이너스 r 세타의 제곱만 남아요. 그렇다면 루트 안의 제곱이면 절대값 씌워서 꺼내고 부호 결정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괜찮죠? 자, 그런데 뒤에 있는 r세타라는 녀석이 아까 호의 길이였단 말이야. 그런데 보니까 아까 얘가 어떻게 감고 있었냐면 쭉 감아서 한 바퀴 돌지. 왜? 원의 둘레랑 줄의 길이가 같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세타는 최대 2파이까지만 굴러가는 거네요. 그죠? 이해되니? 그러면 r세타라는 호의 길이는 아무리 길어도 원둘레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아까 줄의 길이가 1이었거든. 그러면 r세타는 1보다 짧겠죠. 아무리 커도 한 바퀴니까. 그래서 1이 더 크니까 이 녀석은 알맹이가 양수라서 1-r세타로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속력 구했습니다. 이제 뭐 하면 돼? 적분하면 되겠죠. 괜찮니? 적분. 그러면 누구에 대해서 적분하는 거예요? 매개변수 세타에 대해서 적분하는 거예요. 세타의 범위가 어떻게 될까? 재원아. 이제 궤적이라고 할게요. 궤적은 속력을 구했으니까 그 점에 속력이 있으면 적분하면 이동 거리를 구할 수 있겠지. 세타에 대해서 세타는 0라디안으로부터 출발해서 얼마까지? 2파이까지겠지. 왜? 최대 한 바퀴를 감고 있었으니까 2파이까지. 잘했어요. 그래서 1-r세타를 세타에 대해서 정적분. 어렵지 않죠? 그래서 세타 빼기 2분의 r 세타 제곱으로 부정적분을 구하고 그거를 0에서 2파이까지 밀어 넣었어요. 2파이를 밀어 넣으면 2파이 빼기 2분의 r 4파이 제곱. 그 다음에 0 넣으면 빵이니까 뭐 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궤적은 이렇게 생겼다. 는 2파이, 그 다음에 4파이 제곱을 2로 나누면 마이너스 2파이 제곱에 r 곱한 것 이렇게 됩니다. 괜찮죠? 자,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r 찾고 끝내면 좋겠는데 위에서 보면은 그거를 ar이라고 하고 a를 다시 찾아내래요. 좀 번거롭게 생겼습니다. 그죠? 자, 근데 봐봐.
아까 줄의 길이랑 원 둘레랑 같다 그랬잖아. 그러면 2파이 r 이게 원 둘레인데 이게 1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반지름 r은 2파이분의 1로 대체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위의 식을 다시 돌아가서 얘는 2파이 빼기 2파이 제곱에 r 곱한다. 암산할게요. 2파이 나누면 파이가 남으니까 요거는 파이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맞죠? 이게 궤적의 길이거든. 그렇다면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궤적의 길이 구한 게 파인데 여기서 끝냈으면 좋았는데 그게 AR과 같대요예요. AR 이렇게. 따라서 우리가 찾는 A는 2파이 제곱이 되겠다. 그리하여 문제는 100A를 구하래요. 그래서 200파이 제곱 이렇게 정의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요거는 조금 복잡하게 나온 거긴 해요. 보통은 이제 반지름의 길이를 1로 주고 좀 계산이 간단하게 되게끔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는지 알겠지? 여기 세팅을 좀 잘 보시면 좋겠어요. 자, 앞부분에 혹시 질문이 있었니?